다행입니다. 좀 어려운 파트인데 이해하면 뭐 어려움 어떠나 싶었더니 이제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정상인 거예요.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다뤘고 이제 지금부터 본 내용이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36쪽에 이제 기초를 자세하게 다룰 이유, 원리까지 자세하게 다룰 이유 없다고 해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 건데요. 36쪽에 보시면 우리가 수요 공급의 변화라는 거는 뭐냐? 우리 앞 시간에 이런 걸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딱 일정이 됐죠. 요 점이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변해요. 세상이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화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서 우리 동네 아파트 값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이 딱 평당 1,000만 원이었어. 그런데 우리 동네 막 수요가 늘었어.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 요렇게 수요가 증가하겠죠. 요렇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죠.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많아지고 요런 변화, 이걸 우리는 수요 공급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이 수요 공급의 변화를 네 가지로 나타냅니다. 요렇게 되면 수요 증가, 이렇게 되면 수요 감소. 여기에서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 네 가지 변화를 36조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프로. 그리고 이걸 외우라고 오른쪽에 암기해서 만들어 놓은 거 보이죠? 그때 우리 이렇게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된 거에서 요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보다도 이 P 가격도 올라가고 Q 양도 많아진 거죠. 그래서 얘는 가격과 양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위 기억나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해요. 지금 암기된 고가 하는 겁니다. 고는 뭐냐? 요 수요가 요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보다도 밑에 있으니까 가격도 내려오고 거래량도 줄었겠죠. 그래서 가격도 내려오고 양도, 앞에는 가격 뒤에는 양입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는 아래 이렇게 한 거예요. 즉 둘 다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입니다. 공급 증가. 이제 여기에서 공급의 변화는 요거예요. 요렇게 되면 요게 공급 증가예요. 그럼 요즘 요렇게 이동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내려오고 거래량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격은 내려오는데 거래량은 증가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공급 감소에 의해서 요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면 요점이 요렇게 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다. 요걸 암기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데 이걸 기억나죠?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공급은 웨이브 탑니다.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이걸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많은 분들이 이게 유용하단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은근히. 이게 정확하게 암기되면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다시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요공급 하나만 변할 때는 자 이제 31조의 가로 3번을 하는 겁니다. 수요공급 변화 동시인 경우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수요공급이 하나만 변화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면 공급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가격은 내려오고 양은 많아지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요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예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제를 만들어 놓은데 거기 보시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예제 보시면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 감소가 동시에 이 둘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얘가 큰 경우. 이 상태에서 둘째는 얘가 큰 경우. 세 번째는 크기가 같은 경우. 네 번째는 뭐가 큰지 모르는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두 가지는 굉장히 쉬워요.
두 가지는 그냥 큰 쪽을 따라가면 돼요. 그냥 이런 경우 큰 쪽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수요 증가 저 교재 37쪽쯤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밑에 예제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크면 수요 증가를 문제를 푸시면 돼. 그럼 수요 증가니까 답은 위 이렇게 끝. 그 다음에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크잖아요. 이거는 공급 감소를 풀어요.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이게 답이에요. 끝. 너무 간단한 거예요. 즉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했지만 한쪽의 변화 큰 경우는 큰 쪽의 변화만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경우가 되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에서 이런 경우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수요 증가가 위 이렇게 살짝 표시하고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살짝 표시한 다음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가격은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양은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크기가 같아. 올라간 만큼 내려왔으니까 뭐가 되겠다? 불변. 변화 없다. 즉 무슨 말이냐?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화를 모를 때 이거 똑같습니다. 수요 증가는 위 이렇게 살짝 표시하고요. 공급 감소는 위 아래 표시한 다음에 이를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네. 양은 봅시다. 올라간 놈도 있고 내려간 놈도 있죠. 야가 크면 올라간 거예요. 야가 크면 내려온 거예요. 어느 놈이 큰지 몰라. 답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럼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까? 네, 잘 나옵니다.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오늘 이렇게 할까요? 프린트물 왔다 갔다 할까요? 좀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왼쪽에 1, 2, 3번은 여러분 풉니다. 그리고 1, 2, 3번은 제가 해설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알아서 푸시면 되는 거고요. 먼저 6번을 먼저 풀 거예요. 저랑 같이 6번을 먼저 풀 건데 6번은 다음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점으로 다음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 감소 어떻게 되죠? 위 아래 가격은 위 올라가고 양은 줄고 맞죠? 넘어갑니다. 2번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일한 경우 즉 이거는 수요 감소의 크기와 공급 감소의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수요 감소 아래 살짝 표시합니다. 공급 감소 어떻게 되죠? 위 아래 살짝 표시합니다. 그 위에를 분석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먼저 공통 양을 볼게요. 양은 둘 다 내려오고 내려왔죠? 양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내려오고 올라갔는데 크기가 어때요? 동일 같다 그랬잖아. 내려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죠? 불변입니다. 변함없어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가격은 상승하고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수준은 계속 풀어볼게요. 3번.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면 큰 쪽만 따라가면 되겠죠? 수요 증가를 풉니다. 위. 그래서 3번은 위 맞는 겁니다. 4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자, 동시에 발생하면 뭐가 큰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수요 증가는 위 살짝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 증가 어떻게 되죠? 아래 위 얘를 간단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는 다음에 자 어떤 면인지 모르는데 공통을 먼저 찾도록 하죠. 양은 올라가니까 양은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올라간 놈이 있고 내려온 놈이 있는데 어느 놈이 큰지 몰라.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한다. 맞죠? 5번입니다.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수요 공급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건 땡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정답이 2번인 걸 찾아냈는데 이렇게가 문제가 나온다고. 요걸 할 때 요걸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그래프를 그린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이걸 우리는 항상 문제를 몇 분? 1분 만에 풀어요. 1분 안에 풀 수 없는 거는 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습을 통해서 1분 만에 하겠다. 그만 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1분 만에 충분히 풀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을 풀었는데요. 저랑 같이 또 4번을 볼 거예요. 지금 계산 문제도 할 건가요? 네.
지금부터 계산 문제 좀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할 겁니다. 4번 보면 어느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의 변화 각각 QD는 900-P. 이쪽에다 지우고 이쪽에 할까요 그냥? 이건 다 됐으니까. 여기서 수함수 QD죠. 수함수 QD는 뭐라고 나면은 900-P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 QS는 2P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증가로 수요가 1200-P로 이렇게 됐었는데 새로운 수요가 만들었어요. 소득 증가로 해서 새로운 수요 QD 새로운 수요가 어떻게 됐냐면은 1200-P입니다. 이렇게 변했대. 그때 가격 과형은 얼마나 변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거 분명히 계산 문제지만 제가 대부분 계산 문제를 문제를 풀기 전에 좀 분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계산만 하고 덤비면 안 돼요. 얘는 힌트가 있어요. 뭐냐? 소득 증가예요. 보이죠? 소득 증가.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배운 대로 생각할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러면 가격이 둘 다 올라가야 되겠죠? 원래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은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왜? 3, 4, 5는 가격 양이 감소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요걸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답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간이 없으면 1, 2번 주고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유가 있으면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나는 대략적으로 답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대부분의 계산 문제를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1, 2번이고 3, 4, 5는 답이 될 수 없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요령 있는 사람은 답을 찍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가격은 100, 3개, 202개잖아요. 그럼 답은 1번이에요. 거의.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답을 찾아요.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까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원래 요점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요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점의 좌표는 얘 수요와 요거 얘 공급이 만나는 지점, 그게 요점의 좌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이렇게 하겠죠. 요거 만나는 거니까 900-P는 2P 이렇게. 이 둘을 같다라고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건너갑니다. 그러면 900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건너가면 플러스 되니까 몇 P 되죠? 3P. 그럼 나누면 P는 얼마 될까요? 300이죠. P는 300을 여기 아무 때나 대입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300을 대입합니다. 그럼 빼면 얼마 나오죠? 600. Q는 600. 이게 무슨 말이냐? P는 300. Q는 600. 어릴 때 배웠던 교점의 좌표예요, 좌표. 원래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요 수요가 이렇게 변한 거잖아. 그럼 요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요점의 좌표는 뭐냐? 요거와 요거를 같다라고 두고 푸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요 둘 같다라고 두고 풀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1200 마이너스 P는 요거 2P 됩니다. 자, 건너갑니다. 왼쪽 1200 그대로고요. 3P 되겠죠? 자, 나누면 P는 얼마 됩니까? 400. P는 400을 아무 때나 대입합니다. 여기 400 대입하면 Q는 얼마 될까요? Q는 800 되겠죠? 그럼 얘는 뭐냐? P는 400, Q는 80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원래보다 얼마만큼? 100만큼. 양은 원래보다 얼마만큼? 200만큼 상승 증가했다.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시험 문제 이런 계산 문제 잘 나옵니까? 잘 나옵니다. 이거는 이런 계산 문제를 지금도 못 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계산을 못해서 계산 문제 안 풀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계산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학교 1학년 정도나 그 정도에는 아주 수학 기초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계산 싫어요.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런 것도 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계속 분위기는 안 좋지만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요약집 이제 3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메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단히 좋아하는 탄력성.
아이, 징글징글하다 그죠? 요런 뭐 달성만 너무 경기가 나는데 여하튼 이제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탄력성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화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탄력성이 어렵게 느껴져요. 왜 그렇게 느끼지는 알고 있긴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오늘도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알면은 간단해지는데요.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이해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 탄력성이라는 거는 제가 한 글자로 뭐라 그랬죠? 양. 탄력성은 한 글자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가격이 변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겠죠. 당연히 이건 수요 법칙이야. 그런데 양이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같은 경우 가격을 10% 올렸어. 그러면 휘발유 수요량이 변할까요? 조금만 변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재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재화들 있잖아요. 필요 없는 재화 같은 경우는 가격 올리면 양이 많이 변하겠죠. 왜냐면 불필요하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재화는 예를 들어 쌀 같은 이런 거, 라면 이런 거 막 1,000원 라면이 1,500원 50% 올랐어. 그렇다고 우리 라면 안 먹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줄긴 하지만 조금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하는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양의 변화다 이런 얘기예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양의 변화다. 이때 우리는 양의 변화가 양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양이 조금 변할 수도 있어요. 양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탄력적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조금 변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비탄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걸 나타낸 표현이 밑에 나와 있는 38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몇 가지만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할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는 간단합니다.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이 답이 뭐로 나오죠? 마이너스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답이 항상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거 공급하고 비교할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별로 없애버립니다. 오직 하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동일한 개념인데요.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요. 근데 얘들 이 둘을 묶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그냥 가격 탄력성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에 의한 수요나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간단하게 밑에다 요약을 만들어 놓은 게 요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많이 변하는 작게 변화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이죠. 요 가지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올라갈 때 양이 딱 10% 변했어요. 그러면 가격의 크기와 양의 크기가 어떠하죠? 동일하죠. 그럼 탄력성이 얼마가 될까요? 1되죠.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요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수란 뜻이죠. 요거보다 많이 변하기도 하고 작게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변했는데 양이 한 2%밖에 안 변했어요. 수요량이.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0.2죠. 0.2.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작으면 작게 변한 거예요. 이런 거 뭐라 그러냐? 비탄력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수요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격이 10% 변할 때 양이 40% 변했어요. 자, 탄력성 얼마죠? 4. 1보다 크죠? 이런 거 뭐라고 말하느냐? 탄력적이다라고 말해요. 이건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양이 많이 변해. 그걸 뭐라 그런다? 탄력적. 양이 조금 변하다? 비탄력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 개념을 말하는데, 그런데 비탄력이라면서 양이 전혀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서 그걸 뭐라고 말한다?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양이 변하지 않는 것은 완전 비탄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양이 많이 변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완전 탄력. 이런 용어들이 우리 교재 38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뭘 알아야 되나? 기울기도 알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단위 탄력은 딱 45도. 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비탄력은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가 완전 비탄력은 급하다 못해 수직이 되거든요. 요렇게. 그 다음에 탄력일수록 기울기는 요렇게 완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완전 탄력이면 수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어떻게 외웠느냐? 완전 비탄력은 이렇게 외웠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외웠냐? 완전 탄 이렇게 외웠죠? 완전 비탄력은 수직이고요. 완전 탄력은 수평 이렇게 외운 겁니다. 그 위에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둘을 외워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 탄력일수록 기울기 뭐하다 그랬죠? 완만. 공급을 그려야 수요를 그려야 되는데 하여튼 뭐 같으니까 수요를 해야 되는 공급을 그렸습니다. 여하튼 같은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완만하단 말이에요. 탄력. 따라합니다. 탄력 완만히. 다시 탄력 완만히. 다시 탄력 완만히. 이걸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스름하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수요 공급이 탄력질수록 기울기는 완만하다 막 이렇게 나와요.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그 기본적인 내용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에서 요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 자체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응용해서 다른 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 기초가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것만 있느냐? 이거 말고 좀 더 있다라는 거죠. 그 수요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양이면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의한 양,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요. 그런데 재밌게도 얘는 너무나 간단하고 재밌게도 답이 플러스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답이 플러스 나온다는 요 둘이 같은 방향이에요. 자,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배운 것만 앞에 수업 시간에 공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봅니다. 0보다 크면 양수면 정상제, 0보다 음수면 열등제. 이거는 뭐와 하느냐? 앞에 우리 소득 수요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냐? 얘도 가격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위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요거는 아파트 가격에 의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해당재와 가격에 의한 해당재와의 변화. 그리고 요거는 뭐냐? 빌라 가격에 의한 아파트의 수요량이에요. 이 둘의 재화가 달라. A, B 재화가 두 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느낌 오죠? 대체제, 무한제. 그래서 얘는 답이 플러스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달라집니다. 플러스 나오면 뭐가 되겠죠? 대체제. 마이너스 나오면은 보완제. 이거 왜 그러느냐? A, B 제하고 두 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4번이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오른쪽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봅니다. 플러스 양수이면 대체제, 마이너스 음수면 보완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번에 수요의 가액 탄력성 측정해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다음 순환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막 다루면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순환에. 그거는 뭐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탄력성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호, 즉 선 탄력성이 있고 점 탄력성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공부하는 건 점 탄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 탄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선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기울기 이렇게 되면 A와 B인데 A에서 B로 올 때와 B에서 A로 올 때가 조금 달라요. 같은 거 아닙니까? 좀 문제 심각합니다. 이러면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100에다가 10% 계산하면 110이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서 그 100에다가 근데 요 100에다가 110에다 100을 나누면 110이 아니고 9점 얼마 나와요. 이게 9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온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때와 이때가 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기울기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기준수가. 아시겠죠? 즉 뭐냐? 요렇게 할 때와 요럴 때가 다르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낸 게 가로는 수의 가이탈 측정에서 나와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중요하지 않은 개념 가지고 지금도 수업 분위기 안 좋은데 너무 많이 험악하게 만들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루자라는 겁니다. 어렵고 이건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데 시험이 잘 안 나와. 싫어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뭐죠? 쉬운데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위주로 하도록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성에 관계되는 걸 다룰 건데요. 먼저 큰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즉 했다가 돌아올 건데 우리 넘어가셔가지고 어디 보느냐 하면은 그 41쪽에 보면 41쪽에 제가 얼마나 친절하냐면 41쪽에 거기 중간에 보면 이해 선택의 폭이 많을수록 가격에 민감할수록 달력지게 그런 거 보이나요? 자, 요거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많이 듭니다. 어떻게? 달력적이다. 그리고 비달력적이다라는 개념을 말할 때 달력이라는 말은 여기서 개념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40%. 자, 이렇게 변했단 말은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했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럼 달력적이란 말이에요. 양이 많이 변했어.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10% 변했을 때 양이 조금, 요는 뭐냐? 양이 조금 변했다. 그게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항상 누구나 사람은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요거는 왜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느냐? 요거는 뭐냐? 선택 여지가 많아서 그래요. 선택 여지가. 이걸 돌려서 말하면 이 같은 말은 뭐냐? 대체재가 많아서 그래요. 대체재가 많고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셋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10%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세입자예요.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아가씨 때 혼자서 그냥 집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못 느껴봤구나. 집에서 벗어나는 자체로 그냥 요즘은 좀 저러나 옛날 같으면 10시만 돼도 막 아버님 엄마 나와 있잖아. 우리 딸 언제 오나 이렇게. 기억 안 나나요? 지금도 저는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 데이트하고 할 때 보면은 장모님이 저기 옥상 이거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놈이 언제 대보다 주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지 몰랐지. 자꾸 데려다 주다 보니까 그냥 항상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10시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어르신 나와 있는 거야. 우리 딸내미 오고 싶어가지고 놈이 잡아가나 싶어가지고 안 잡아가. 개미 잡아갔어. 죄송합니다. 여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다 이렇게 했지. 까먹었어. 하여튼 열받아가지고 냉정을 되찾아야 되는데 이야기만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죠. 몇십년 살면 그렇게 됐잖아 우리. 네, 그럴 때 된 거야. 여하튼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사갈 때가 많아. 그때 혼자 살고 있는데 빈집이 많아. 집주인이 이 집 걸리면 바로 또 빼버리죠. 왜? 이사갈 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네 선택 여지가 없어. 대체할 게 없어. 이 동네 빈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집주인이 가격 올려. 더럽고 지사해도 살아야지. 방법 있나요? 아니면 길바닥 나가든지 할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 왜? 대신할 게 없으니까. 가격을 배로 올려도 살아야지. 양의 변화가 작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냐?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아시겠죠? 밑줄 관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 뭐라고 말하냐? 가격에 둔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밑줄 관계 선택의 폭이 많을수록 가격에 민감할수록 탄력적이다. 선택의 폭이 많고 대체가 많고 가격에 민감하다는 것과 탄력적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어떤 지문이 성립하느냐? 이제 왼쪽에 봅니다. 가로 7번. 수요의 가격 달성 봅니다. 1번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밑줄. 대체재가 많을수록 선택할 게 많아지죠. 탄력적입니다. 2번 관찰 기간이 길수록 밑줄.
기간이 길수록 대체제를 만들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탄력적입니다. 3번 용도가 다양하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 전환이 된다라는 말은 대체제가 많아지는 거죠. 탄력적입니다. 오른쪽에 4번 종류로 나누고 밑줄 세분화시킬수록 탄력적이다. 밑줄 세분화시킬수록 대체제가 많아져서 탄력적입니다. 5번 끝에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라면값 10% 오르면 미미하잖아요. 큰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값이 10% 오르면 크잖아요. 아니 1억에 10%면 얼마죠? 1,000만 원. 사고 싶겠냐고 1,000만 원 올랐는데. 그런데 라면은 1,000원짜리 10% 올라반들? 요새 애들 편의점에서 계산하는데 뭐 1,000원 냈어. 그런데 물건값이 900원이잖아요. 100원 안 받고 그냥 간다. 귀찮다고. 그 동전을 귀찮아요. 요새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결제했는데 9,600원 나왔어. 뭐 이렇게 넣으면 귀찮아서 카드 주잖아.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동전을 싫어하는 게 요새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타난다. 즉 뭐냐면 비중이 크면 민감하게 반응해. 민감하게. 근데 비중이 작으면 금액이 작으면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6번 사치품위줄. 사치품위줄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불필요한 자니까. 그런데 필수제는 가격이 올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지문 이렇게 성립합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관찰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세분화시킬수록 탄력적이다.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탄력적.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수요나 공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번 볼게요. 공급에도 보면 동그라미 1번 측정 기간이 길수록, 그 다음에 3번 용도 변경이 클수록, 4번 법규가 작을수록 전부 다 탄력적이겠죠?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밑줄 끄고 별표. 요거는 왜 이걸 별표하라 그러냐면 헷갈리거든요. 왼쪽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관찰 기간이 멀수록,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죠. 그런데 여기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탄력이에요. 아니 선생님, 금방 분명히 기간이 긴데 탄력인데 왜 이 기간이 짧아야 탄력이에요? 잘못 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기간으로 개념 보면 안 됩니다. 기간 개념이 아니고 얘는 대체적으로 봐야 돼.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삼성에서 안동 지역에 공장을 짓는데, 그래서 공장 지을 땅을 만들어 달래. 짧은 기간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기간을 충분히 주면 바다를 메우고 산을 깎아서 공급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기간이 길수록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아시겠죠? 기간을 충분히 주면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대체제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인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가 기초반을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맛동산이라는 재화가 있고 자동차 제네시스라는 재화가 있어요. 그러면 맛동산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요. 사람들이 맛동산을 좋아해. 그러면 공장에서 일주일만 딱 만들어내. 대체제가 빨리빨리 나오겠죠. 그래서 탄력적인데 제네시스 같으면 사람들이 제네시스를 좋아해. 그런데 제네시스를 만들어서 공장에 딱 내는 데까지 6개월, 1년이 걸려. 이제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공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재화가 됩니다. 딱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인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걸 발표하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하나 볼 거냐. 여기에서 이제 요 개념 이제 잡았어요. 요 개념 잡았는데 우리 아까 말 안 한 걸 하나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뭘 보느냐 하면 39쪽에 탄력성의 관계 이거 나누는 건데요. 요거는 39쪽 40쪽에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설명을 전부 다 말하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시험에는 아주 단순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암기를 봅니다. 암기. 40쪽에 밑에 쪽에 암기, 그래프 밑에 표 밑에 암기 보는 거죠. 수요가 비탄력일 때 고가 정책이 공급자의 수요를 증대시킨다. 밑에 밑줄.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탄 동그라미, 저가 정책의 저 동그라미 공급자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밑줄.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건 정리 다 됐고. 지금 말하는 개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일 수요가 책대로 할게요. 비탄력적일 수도 있고
수요가 탄력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요자는 탄력 비탄력이 이렇게 나타날 때 공급자가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때 비탄력일 때는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도 돼요. 그런데 탄력일 때는 공급자 가격을 낮추는 것이 공급자가 공급자의 총 수입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시는데 나중에 저는 어떻게 이걸 암기하나 그러냐면 이렇게 암기합니다. 수요가 탄력일 때는 저가 정책 탄저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안 되지만 우리는 북한의 단적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 안 되는 건 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 공법시험은 항상 말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암기하려고. 조계사람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저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론적으로 납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납득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여기에 3층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짜장면집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짜장면집이. 이게 수요가 비탄력이죠. 자, 여기에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짜장면집이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짜장면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폭이 어때요? 맞죠? 수요가 뭐죠? 탄력적이죠. 이때 비탄력일 때는 공급자가 보통 짜장면 값이 갑자기 배고프다 그죠? 점심으로 짜장면이네. 여하튼 수요가 비탄력일 때는 짜장면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5천 하는 짜장면 값을 6천을 올려도 괜찮겠죠. 갈 데가 없으니까 가격 올리면 수요는 줄겠지만 생각만큼 많이 안 줄잖아. 조금만 줄잖아. 대신에 마진이 크니까 나에게 뽑힐수록 이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탄력적이야. 이상할 때가 많아. 5천원 짜장면집을 가격 올리면 우리 망했죠. 자, 이때 우리 가격제에 의한 맛과 품질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있어. 가격만 달라집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하느냐? 이 탄력적일 때는 내가 가격을 조금 낮춰요. 5천원 짜장면 값을 4,500으로 낮춰버린 거야. 저가. 그러면 이쪽 올 사람들은 우리 쪽에 좀 오겠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우리 수입이 정대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둘 다를 외우기 어려우니까 수요가 탄력이면 저가 정책이 유리하다. 이걸 단저 이렇게 외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논리적으로 이제 납득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위에 40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뭘 말하느냐? 자, 이 그래프는 이런 겁니다. 요거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자, 비탄력을 볼게요. 수요가 요렇게 그랬는데 비탄력이면 경사가 급해요, 완만해요? 경사가 급하겠죠? 이해하시겠죠? 원래 가격이 100일 때 양이 100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비탄력일 때는 가격을 올려요. 가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30% 올려볼까요? 가격을 30% 올리더라도 양은 요만큼밖에 안 줄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요만큼은 증가된 수입, 요만큼은 감소된 수입인데 증가된 게 커요, 감소된 게 커요? 증가된 게 크니까 가격 올리는 게 유리하다 이 말이지. 기울기가 뺐다 가니까.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 탄력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탄력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인 기울기가 완만하죠. 이렇게 완만한데 원래 가격이 100일 때 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을 높이면 안 돼요. 가격을 한 10% 낮췄어. 10% 낮추니까 요만큼 수입이 줄었죠. 대신에 요만큼의 양이 늘었죠. 준 것보다 는 것의 크기가 더 커요. 결론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비탄력일 때는 기울기에도 이 기울기가 뭐냐?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넣어놓으니까 넣어놓은 건데 그래프는 요거 막 설명해 막 요거예요. 즉 이거 비교해서 막 나온 게 요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해됐으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요걸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은 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문제 안 나옵니까? 이거는 지문 하나로 나와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굉장히 간단하게 지문 하나로 끝. 간단하게 뭐죠? 수요가 탄력이면 저가 정책이 유리하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올게. 물론 계산 문제로 딱 한 번 나왔어요. 30일 동안.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 나오면 우리 못 풉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걸 계산 문제로 만드는 수준이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풀어요. 그래서 아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론 문제만 걸리면 금방 말했어요. 단저 끝.
느낌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 문제인데 시험 문제 잘 나옵니까? 네,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계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2페이지의 7번입니다. 자, 2페이지 7번 보시면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라는 건데 요 놈이 이제 2페이지 7번 같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문제 풀으면 여러분 굉장히 숱하게 나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볼게요. 1번 수요가 탄력적일 때 가격을 탄 동그라미 가격 하락 동그라미 탄저 맞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임대부동산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맞죠? 탄저 총수입이 증대됩니다. 수요가 탄력일 때 저가 정책이 총수입을 증대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 부동산의 전체 시장 측면에서 보면 비탄력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종류별로 세분화하면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탄력적이다. 3번 공급이 일정한 가운데 수요가 감소하면 아래 맞죠?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4번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 수요가 증가하자 오피스텔 밑줄 가격 동그라미 상승 화살표 위로 빌라 밑줄 수요 동그라미 증가 화살표 위로 오피스텔 빌라 제가 몇 개죠? 동그라미 보세요.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죠. 자 방향 보세요. 둘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위로 갔죠? 같은 방향 대체제. 그런데 보완제였죠?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 거라는 거지. 시간을 줄여서 지문 하나 나오는데 즉 대체제 보완제 4번이나 1번 요거나 지문 하나 끝이에요. 지문 하나로 지문 하나에 너무 공을 들여 시간 아깝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수요가 일정한 가운데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증가는 아래 위 맞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론 문제를 정리했는데 탄력성의 계산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정리할 거예요. 탄력성의 계산 문제를 나올 건데 이 탄력성의 계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이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일단 8번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8번 가구 소득이 5% 상승할 때 수요가 2% 증가했다면 소득타스 얼마냐. 얘는 요거에 관한 문제예요. 요거 하나 문제인데 요걸 간단하게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간단하게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풀면 되느냐. 소득이 증가할 때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했죠. 소득 수요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정상제잖아. 정상제 찾으면 돼. 답은 1번 4번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빨리 풀어도 된다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요걸 물어본 겁니다. 정확하게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푼다면 지금 8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8번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소득이 얼마 증가했다 그랬죠? 5% 플러스 5. 근데 수요는 2% 증가죠? 플러스 2. 그러면 계산하면 플러스 0.4죠. 탄력성은 소득 탄력성은 0.4 플러스 나왔으니까 정상제. 정답은 1번입니다. 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즘 이런 스타일 안 나옵니다. 쉬워서. 자 9번. 9번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나온 형태가 있는 문제입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 가격이 6% 상승하자 오피스텔 수요량은 3% 감소하고 빌라 수요는 9% 증가했다. 이까지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왜 그런지 압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요거와 요걸 섞어놨어요. 이걸 저는 봐요. 저는 계산 문제는 계산이 아니고 정리라고 봐요. 정리를 잘해야 돼. 집에서 정리만 열심히 하지 말고 여기 정리를 잘해야 돼. 정리가 잘 되면 쉬워집니다. 왜 정리가 잘 되면 쉬워지느냐라는 이야기는 이 9번은 두 개의 탄력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하나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이거는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인데 이 둘의 재화가 같아요. 그런데 교차 탄력성은 똑같은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인데 이 둘의 재화가 달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9번에 오피스텔 가격이 6% 상승했다 그랬죠? 오피스텔 가격이 6% 상승하는데 여기도 플러스 6, 여기도 플러스 6입니다. 요거는 뭐냐?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볼게요. 오피스텔 수요가 3% 감소했다. 이건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수요량이 3% 감소했다. OP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에요. 왜? 같은 재화니까.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빌라 수요는 9% 증가했다. 얘는 뭐냐? 빌라 수요예요. 빌라 수요는 9% 증가했다. 이렇게 돼요. 얘는 재화가 다르죠. 그래서 얘는 교차 탄력성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즉 같은 재화냐 다른 재화냐,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 해당 재화 가격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요량, 이게 가격 탄력성이고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량의 변화, 이건 재화가 다르죠.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아까 뭘 씌운다 그랬죠? 절대값을.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분의 3, 0.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은 0.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얘를 볼게요. 얘를 계산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계산합니다. 플러스 얼마 나오느냐? 1.5죠. 가격 탄력성 0.5, 교차탄력성 1.5인데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대체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찾아주면 답은 4번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힘을 좀 좀만 더 쉬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인데 5년 전에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왔어요. 5년 전에는 그냥 이거 하나만 주니까 밋밋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번 같은 스타일이 최근 스타일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아파트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 0.8이고 소득 탄력 0.7이다. 여기도 탄력성이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하나는 가격 탄력성이에요. 하나는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문제. 가격 탄력성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나? 자, 자료 볼게요. 소득 탄력성 0.8이라고 말하네요. 0.8. 그다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0.7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가격 4% 상승이라 그러네요. 그다음에 소득은 6% 증가라 그러네요. 자, 알고 싶은 변화는 이제 다 적었습니다. 우리 알고 싶은 변화를 다 적었는데 지금 뭘 알아내냐면은 얘 둘 알면 수요량의 변화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얘 둘 알면 수요량의 변화를 알 수 있겠죠. 이 문제 물어본 거는 뭐냐? 마지막에 봅니다. 수요량의 변화 얼마냐? 요 둘을 합한 전체 수요량은 얼마 변화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문제 흐름, 골격, 꼴은 알겠죠? 형태, 유형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거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즉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소득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해서 합한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감은 잡았죠?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제가 나와 있는 자를 적기만 한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이제 물론 하겠지만 얘 둘 곱하면 8, 4, 3.2죠. 중량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왜?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마이너스 있는데 이걸 계산해서 그냥 절대값을 나타낸 거라. 그래서 이걸 수요량 계산할 때 없는 마이너스를 같이 붙여야 돼. 가격 수요는 항상 반대. 가격 수요는 항상 반대. 그래서 없는 마이너스를 여기는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볼게요. 6, 7 얼마죠? 플러스에서 플러스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수요량이 3.2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어요. 이걸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1%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얘와 얘를 다 얼마 된다? 1% 된 거예요. 정답은 1% 찾으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 계산은 돼요. 그래서 특강할 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탄력성 계산 문제는 요 형태를 다루셔야 됩니다. 요 형태. 나중에 기출 문제도 이게 나올 거는 다시 풀긴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10번이 기본꼴이었어요.
이 기본꼴인데 11번은 조금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니은에 봅니다. 니은에 소득 탄력성 0.6이다. 여기는 일단 소득 탄력성이 나옵니다. 구하는 게 뭐냐? 메뉴에 봅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었죠? 이 문제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때 우리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한 해당 재와의 수요량을 나타냅니다. 자, 나와 있는 자료를 쭉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자, 가장 먼저 네모칸에 봅시다. 소득이 10% 상승하고 소득의 플러스 10. 가격이 5% 상승하고 가격이 5% 상승. 그 다음에 수요는 8% 증가. 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거와 요거를 합해서 수요가 8%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합해서 8% 증가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똑같이 플러스 8 증가했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소득 탄력성 0.6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비슷해 보지만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8번, 위에 10번은 요렇게 해서 요걸 안 물었어요. 11번은 요걸 주면서 요게 얼마인지를 물었어요. 똑같은 문제라. 그런데 이걸 앞으로 풀어나가느냐 뒤로 풀어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러면 얘 둘 하면 요거 나오겠죠. 그죠? 요 둘도 하니까 요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거꾸로 풀어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소득 탄력성은 6하고 10을 곱하면 얼마입니다? 0.6하고 10을 곱하면 얼마죠? 6이죠. 당연히 플러스에서 플러스. 얘만 반대지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아셨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에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6에다가 뭘 더하면 8이 될까요? 그렇죠. 이게 2. 그럼 5분의 2는 얼마일까요? 0.4. 그래서 답은 0.4 이렇게 됩니다. 할만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 이 문제를 접한 사람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 굉장히 자주 나온 형태였기 때문에 좀만 집중하면 할만합니다. 여하튼 힘들게 좀 쉬었다가 뒤에 40일 정도만 가도록 하죠. 좀 쉬죠.